안녕하세요. 공동마을 탐방대장 이덕기입니다. 공동마을 탐방 해설사들이 들려주는 걷다 보니 공동만리 1편 잘 보셨죠? 그럼 지금부터 공동마을 랜선여행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칡백나무와 석전길을 소개할 해설사 환일중학교 2학년 장진영입니다. 지금부터 공덕동 주민들의 행정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인 주민센터 앞의 칡백나무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덕동 주민센터 자리는 1912년 경성형무소 간수들의 살림집인 관사촌이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앞마당에 있는 칡백나무는 그 당시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며 약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이 물러나고 우리나라 사람이 살았는데 1990년 구에서 동청사 부지로 매입하고 청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 주인은 칡백나무를 절대 베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비껴서 비스듬히 설계를 하고 청사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이 칡백나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칡백은 신선이 되는 나무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덕동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한 우리 마을의 보호수인 칡백나무가 후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동센터 앞은 현재 만리제 옛길로, 공덕동 로터리에서 현재 주민센터의 앞에 이르는 만리제로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석전길로도 불렸습니다. 돌팔매 싸움으로 유명했던 길이라 하여 석전길이라고 불렸는데요. 서울의 생활풍습을 적은 동국세시기에 마을과 마을 사람들끼리 돌팔매로 겨루는 편싸움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리제에서의 편싸움은 주로 정월 대보름날에 있었고 서울 남서쪽의 산문인 남대문, 서소문, 서대문 밖의 사람들과 애호계 쪽 아현동에 사는 사람들이 두 패로 편을 갈라 돌을 던지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산문 밖의 편이 이기면 경기도 지방이 풍년이 들고 애호계 편이 이기면 그 밖의 지방에 풍년이 든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 투석편 싸움의 결과를 일부 팔도 농민들이 와서 지켜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 해설사 장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빵공장과 군화공장에 대해 소개를 할 해설사 김정민입니다. 일제강점기 공덕동에는 건빵공장과 군화공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덕동 금성출판사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군대 납품하는 건빵공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979년 금성출판사가 자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덕맨션 자리 일대에는 문화공장이 있었습니다. 군화를 만드는데 많은 물이 필요해서 한강물을 끌어 썼다고 합니다. 공장 주변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위해 서양의 비스킷을 본따 만든 전투식량이 바로 건빵이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건빵이 완성되었습니다. 건빵이 언제부터 국군에게 지급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초기 국군은 건빵마저 넉넉하게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제가 남긴 비축 물량에 더해 건빵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쟁 시 군인들에게 건빵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건빵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일제강점기 건빵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함창희가 독립산업을 설립하고 미국의 원조로 받은 밀가루로 대구에서 건빵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수복 후에는 영등포에 더 큰 공장을 짓고 건빵을 대량으로 생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공덕동은 1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담은 골목이 남아있습니다. 공덕만리 해설사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일고등학교와 환일길을 소개할 마재민입니다. 환일고등학교는 중구 만리동에 있는 사립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홍익인간적 인격 완성을 목표로 1947년 금명중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 중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가 1974년 금명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의 환일중고등학교로 학교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신교 감리회 계열의 미션스쿨입니다.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매주 월요일 3교시 예배가 있고 입학식과 개교기념일, 졸업식 등 특별한 날은 모든 학생들이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학교에 봉황마루제, 열린음악회 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만리동 고개 위에 있는 야산인 봉학산을 깎아서 지어진 학교라 그런지 서울시 소재 학교치고는 매우 높고 정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의 가는 길이 길고 가파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용산구와 마포구, 중구 등이 한눈에 보이기도 하여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운동장에서는 남산타워나 IFC 서울, 63빌딩, 날이 맑을 때는 제2 롯데월드까지 보이는 등 서울시 주요 랜드마크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또한 환일중고등학교는 운동장 중간쯤을 기점으로 마포구와 중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소는 중구로 되어 있지만 공덕동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환일길 주변은 8, 90년대에 지어진 연립이나 택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환일중고 뒤편에는 만리배수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되었고 환일길 뒤에 만리제 옛길은 재개발이 되어 환일길과 함께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덕 만리 해설사 마재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인중학교 2학년 원재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곳은 경서형무소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공덕동의 식민통치의 상징이었던 감옥이 있었습니다. 무단통치를 앞세워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무차별 체포하고 수감했던 경성형무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치르다 숨져간 곳입니다. 경성형무소는 1912년 현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리에 일제가 설치한 감옥입니다. 1908년 서대문에 경성감옥이 지어졌고 이후 수용공간이 부족해지자 1912년 공덕동의 감옥에 신설되어 경성감옥으로 불리게 되었고 경성감옥은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경성감옥은 1923년부터 경성형무소로 이름을 바뀝니다. 체포되는 독립운동가들이 늘어나면서 감옥도 늘어났습니다. 당시 감옥의 총 면적은 13,000여 평이었습니다. 부채꼴로 펴진 구조의 감옥을 짓고 감시를 효율적으로 했으며 감방 옆에는 공장까지 짓고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노역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5월에는 감옥 건물이 늘어났어요.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수감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경성형무소에는 무도관과 막루가 있었는데요. 소담길 옆 교학서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수시로 간수들이 운동하면서 지르는 기합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한가운데 서있던 경성형무소는 1946년 마포형무소, 1961년 마포교도소라는 이름을 거쳤으며 1963년 모든 시설과 수용 인력이 안양교도소로 이관되며 막을 내립니다. 1994년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서북지방법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5년 이곳에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렀던 유적지라는 표석을 세웠습니다. 공덕동으로 놀러오세요. 공덕만리 해설사 원재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덕동 주민자치회장 임종상입니다. 여러분은 마트가 익숙하시죠? 그러나 옛날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동네 공덕시장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공덕시장이 있기 전 이곳은 한흥시장이었습니다. 마포나루를 통해 남대문 시장을 오가는 상인들이 보이면서 생긴 장터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공덕동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자연스레 시장이 들어서고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흥시장은 1958년 당시엔 점포가 600여 개에 이르렀고 남대문 시장과 견줄 만큼 큰 시장이었답니다. 당시에 돼지갈비를 구워서 파는 식당이 등장했고 이를 시작으로 돼지 껍데기, 주물럭 같은 음식이 마포에서 처음 생겨나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양념에 돼지고기를 주물러 구우면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하네요. 최전성기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장보는 사람들로 붐볐고 없는 것 빼고 모든 물건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 공덕동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자 한흥시장의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시장이 축소되자 1968년 원래 땅 주인이 지금의 위치에 건물을 세워 공덕시장을 설립했어요. 나중에 마포시장이 설립되어 두 시장이 공존하게 되었지만 2007년 화재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마포 공덕시장을 통틀어 공덕시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뒤로 한 채 노후화된 모습이지만 공덕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족발과 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인심이 좋아 홍대와 인근 대학생들, 외국인들도 족발과 순댓국을 먹으러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날과 추석엔 전 집 앞이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합니다. 제사상 음식, 선물용 전 세트 음식을 사기 위해 긴 줄도 마다하지 않죠. 공덕시장의 먹거리인 족발, 부침개는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 두 먹거리는 지역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입소문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전집이 많아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 북적대는 공덕시장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공덕동 자치회장이 들려드린 공덕시장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마을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